스웨거들 시계 좋아하시나요? 시계는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액세서리죠. 차가 비싸면 더 잘 나가고 패딩이 비싸면 더 따뜻한데 시계는 아무리 비싸도 맨날 들고 다니는 핸드폰 시계가 더 정확하죠. 어쨌거나 남자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계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들었을 때 오 라는 감탄사를 나오게 할 정도의 브랜드의 시계는 보통 차 한 대거나 크게는 아파트 한 채 가격인 경우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각 명품 브랜드에서 가장 저렴한 엔트리급 모델과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가보겠습니다. 명품 시계의 엔트리로 불리는 태그오이어 카르티에부터 시계의 왕으로 불리는 파텍 필리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태그오이어는 LVMH 산하에 있는 스위스의 명품 시계 브랜드입니다. 명품 시계 판매량 3대장인 롤렉스, 오메가, 까르띠에와 함께 인지도가 꽤 높은 브랜드로 여겨집니다. 보통 명품 시계 입문용으로 많이 선택되죠. 다른 명품 브랜드와는 색다르게 스마트워치를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같은 계열사인 루이비통에서 스마트워치를 출시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태그오이어의 엔트리 라인은 포뮬러1으로 2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표 모델로 여겨지는 모델은 까레라와 모나코가 있는데요. 모나코는 얼마 전 방영했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송중기가 차고 나오기도 했었죠. 두 모델 모두 8,900만원대의 가격입니다. 다음은 까르띠에입니다. 까르띠에는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로 시계 말고는 귀금속으로도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롤오까로 불리며 시계 판매량 3대장 브랜드 중 하나를 차지하는데요. 요즘은 오메가를 제치고 2위에 올랐었다고 합니다. 까르띠에는 파텍 필립과 누가 처음 손목 시계를 만들었는지 다툴 정도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를 따지는 시계 시장에서 까르띠에의 이런 족적은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죠. 하지만 현재의 까르띠에는 시계의 완성도보다는 그냥 너무 이뻐서 차는 액세서리 느낌이 더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까르띠에를 즐겨 차는 앤디 워홀조차 자기는 시계를 보기 위해 까르띠에를 차는 것이 아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었죠. 까르띠에의 엔트리 모델은 탱크 머스트인데요. 가격은 400만원대입니다. 대표 모델은 산토스 드 까르띠에 라인으로 가격은 10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IWC입니다. IWC는 스위스의 명품 시계 브랜드입니다. 김정은이 차고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헤리티지는 물론 기술력도 상당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퍼페추얼 캘린더라고 불리는 기능에서 IWC의 기술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보통 시계는 1일부터 31일로 구성되어 돌아가기 때문에 28일이나 30일로 끝나는 달에는 사용자가 직접 조정해야 하죠. 하지만 퍼페추얼 캘린더가 적용된 시계라면 월, 윤년까지 다 계산해줘서 귀찮게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이 기능이 들어간 시계들은 2100년까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데 IWC의 시계는 기술력으로 이 기간을 2500년까지 늘려놨습니다. IWC는 600만원의 가격대부터 억이 넘어가는 모델까지 가격대가 꽤 다양한 편인데요. 엔트리 모델은 파일럿 워치 오토매틱 36으로 650만원입니다. 대표 모델은 포르투기자 라인으로 10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메가도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입니다. 1885년 당시 하루에 오차가 30초밖에 안 나는 시계를 만들면서 기술력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는데요. 이런 기술력으로 올림픽에서는 공식 타임키퍼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타이머를 보면 오메가가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외에도 007과 콜라보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기술력과 인지도 모두를 잡은 브랜드로 이미지가 잡혀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롤렉스에 완전히 밀려버리기도 했고 스와치와 콜라보를 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오메가의 엔트리 라인으로는 컨스텔레이션이 있습니다. 제일 싼 모델은 컨스텔레이션 쿼츠 36mm로 400만원입니다. 대표 모델은 문워치라 불리는 스피드마스터 라인인데요. 달에서 사용된 첫 번째 시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가격대는 1000만원대입니다. 자, 이제 롤렉스입니다. 말이 필요 없죠. 롤렉스는 지금껏 나왔던 브랜드와는 다르게 LVMH나 스와치 그룹 같은 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단일 시계 브랜드입니다. 롤렉스보다 더 하이엔드 브랜드는 많지만 인지도 면에서는 따라올 곳이 없는데요. 롤렉스의 매출액은 13조 원으로 넘사벽 1위를 찍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출액 2위가 3조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까르띠에가 3위는 3조 5천억 원으로 오메가가 차지했습니다. 2, 3위를 합쳐도 따라잡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롤렉스의 엔트리 라인은 오이스터 퍼페추얼로 7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표 모델로는 서브마리너와 데이트 저스트가 있는데요. 1000만원대부터 5천에서 6천만원까지
모델까지 디자인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다릅니다. 다음은 예거 루클루트. 예거 루클루트도 스위스 소재 브랜드죠. 파블로 피카소가 애용한 시계로도 유명한데요. 시계 제작 기술력이 끝내주는 브랜드입니다. 시계에는 무브먼트라는 심장과도 같은 부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무브먼트는 1000개도 넘는 미세한 부품을 조립해 만드는데 맨 눈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무브먼트를 잘 만든다는 건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건데요. 예거 루클루트의 무브먼트는 1티어 시계 브랜드인 파텍 필립, 오데마픽에도 베이스로 사용할 정도죠. 예거 루클루트는 리베르소, 마스터 울트라신이 대표적인 모델인데요. 소재에 따라 가격이 1,300만원에서 5,6천만원대까지 오르내립니다. 리차드 밀은 다른 시계 브랜드에 비해 비교적 최근 생긴 브랜드입니다. 독특한 디자인, 신소재,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라파엘 나달이 차는 시계도 유명하죠. 테니스는 팔 움직임이 격렬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불편함을 주는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달도 처음에는 스폰서십을 거절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차보니 찬 듯 안 찬 듯한 착용감을 가지고 있어 결국 수락했다고 합니다. 시계 무게가 19g이라고 하는데 대략 100원짜리 동전 3개 정도 무게입니다. 이런 무게로 탑 테니스 선수의 움직임을 견뎌낼 정도니 대단하네요. 리차드 밀은 엔트리 모델인 RM010도 1억 원이 넘어갑니다. 나달이 차는 RM027의 경우에는 8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계 브랜드 중 최고 티어 빅5로 불리는 브랜드입니다. 그 첫 번째는 랑에 운트 제네인데요. 독일 브랜드입니다. 까르띠에를 제외하고는 전부 스위스 브랜드였는데 오랜만에 다른 나라가 나왔네요. 랑에 운트 제네는 1년 생산량이 약 5,000개로 빅5 중 가장 적은 생산량을 보여줍니다. 대신 전 모델에 직접 만드는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세밀한 가공을 해서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평균 판매가는 1티어 시계들 중 가장 높습니다. 엔트리 모델로 여겨지는 삭소니아는 3천만원대에 이르고 대표 모델인 랑에 원은 6천만원이 넘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레게는 가장 오래된 시계 브랜드 중 하나로 1775년에 창립됐습니다. 나폴레옹, 윈스턴 처칠, 마리 앙투아네트가 고객이었다고 하니 위상이 얼마나 뛰어났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 시계에 포함되고 있는 기능들 중 많은 것이 브레게가 발명한 것입니다. 중력으로 시계에 오차가 발생하는 걸 극복하는 장치인 뚜르비옹, 시계가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동력을 얻는 오토매틱 방식 등 시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브랜드죠. 브레게의 엔트리 라인은 클래식 라인인데요. 이 중에서 5140 모델이 3천만원가량으로 제일 저렴한 제품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마린 라인이 있는데요. 가격은 6천만원 정도입니다. 바세론 콘스탄틴은 브레게보다 더 일찍 창립된 브랜드로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존속 중인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순종 황제도 사용했다던 시계입니다. 바세론 콘스탄틴은 빅5 중에서도 오데마픽의 파텍 필립과 함께 탑3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파텍 필립이 업계 1위가 되기 전까지는 바세론 콘스탄틴이 쭉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세론 콘스탄틴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시계인 REF57260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기능이 무려 57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만 봐도 엄청 복잡하네요. 유대인 명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유대인 부호가 주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사람들은 100억은 좋게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세론 콘스탄틴의 엔트리 라인은 56로 제일 저렴한 제품은 1,800만원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라인으로는 패트리모니가 있는데 4천만원부터 1억짜리 모델까지 있습니다. 오데마픽에는 롤렉스처럼 대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브랜드입니다. 뒤에 나올 파텍 필립과 더불어 시계 매출 4,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미니 리피터, 가장 얇은 포켓워치, 가장 얇은 손목시계 칼리버 등 다양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차드 밀처럼 하이엔드 스포츠워치도 제작하고 있는데요. 오데마픽에서는 로얄 오크 라인이 가장 유명합니다. 엔트리 모델의 경우 3천만원대이고 비싼 경우는 1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파텍 필립은 자타공인 우주 최고의 시계 회사입니다. 1티어 중에서도 1티어 브랜드죠. 엔트리부터 최고급 모델까지 품질이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고급 모델의 경우 회장이 직접 와인딩을 해보고 소리까지 들어본 뒤 출고시킨다고 합니다. 파텍 필립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받아야 하는 독특한 정책도 있는데요. 무슨 일을 하는지, 인격적 소양이 어떤지 등 여러 항목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엔트리 모델에는 칼라트라바가 있는데요. 가격이 2천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대표 모델로는 노틸러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노틸러스의 출시가는 5천만원가량이지만 구하기가 워낙 힘들어 사기만 하면 2배 이상 뛰어버린다고 하네요. 제일 비싼 모델은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이란 모델인데요. 시계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때려박아 넣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최소 1억에서 최대 50억을 호가합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도 파텍 필립의 제품이 차지했는데요. 파텍 필립 그랜드마스터 차임
페라리 F6300A-010 모델로 경매에서 363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지금까지 각 브랜드의 엔트리급 모델과 대표 모델을 알아봤는데요. 스웨거들은 어떤 시계가 가장 갖고 싶나요? 또 현실적 드림워치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신의 드림워치를 남겨주세요.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스웨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